네, 먼저 오늘 장 한마디 정태근 이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금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년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주식할 때 참 어렵죠. 한순간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12월 달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증시 반응이라든지 삼성전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한 달 만에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바뀐 부분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었나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뭐 어떤 펀더멘탈이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달이 바뀔 때 분위기가 바뀐다라거나 아니면 조섹터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해가 바뀌게 되면서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어떤 시장 상승은 신년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승을 일단은 즐기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즐겨보겠습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볼 텐데 염정 차장께서 지금 대형주 강세 배경이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어제자를 제외하고는 1월 들어서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11월, 12월 하락장에서도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해주면서 이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는 것은 코스피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한 20개 종목을 보니까 대부분 다 플러스권입니다. 지금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지금 대형주 중심의 시장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동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또 지수에 대한 하방을 확인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기전자 쪽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만약에 1월 한 달 동안 또는 당분간이라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예상치보다는 우리 시장은 뭐 미국과의 디커플링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는 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앞서도 말씀하신 뭐 삼성전자 이야기. 사실은 삼성전자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다 반영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형주에 대한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이에 대한 부분 체크해 보시는 게 어찌 보면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그 상승과 하락이 갈리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디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일단 환율 이야기를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작년에 1,500원대를 바라보던 원달러 환율이 연초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원화는 달러 강세에서 비롯한 글로벌 통화 약세 기조를 반영을 하면서 또 연말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24년 글로벌 증시에서도 최하위권의 수익률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연초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코스피 시총 상위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전환에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 삼성전자의 가이던스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레거시 부진에 대한 전망을 작년 내내 좀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HBM 관련된 북미 고객사의 이슈가 좀 있다면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전일 그 CES에서 젠슨랑 엔비디아의 그 CEO가 HBM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가 또 주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CES 관련된 모멘텀은 일단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드리면, 일단 개별 이슈로 유한 양행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벌써부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접근의 수익 구간이라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망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통은 세로는 그 한 일주일 전부터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좀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옥을 또 가려낼 필요는 있겠죠. 종목 이야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테마 수만매도 뭐 조선이나 변압기 같은 섹터, 수출 데이터가 좋은 섹터는 흔들리지 않고 늘 뭐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뭐 변동성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서 사실 미국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죠. 이번 주에 나머지 고용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으로 안정적인 쪽들은 뭐 여전히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들 산업군들은 하반기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올 때도 사실 크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없었던 쪽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의 연속성을 계속 가질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강한 추세를 가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엔진이라든지 금일 또 급등하는 분야를 보면 대부분 수주를 기반으로 좀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는 실적 베이스로 조금 가 있으시는 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 뭐 양자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CS에서 좀 기대가 됐었던 일부 부분에서 세론이 되고 있고 뭐 이제 팬데믹과 같은 이런 또 질병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등 이후에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지금 수급적으로 좀 탄력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대형주 중심 그리고 이제 펀더 기준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산업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도 태양이 뜨거워도 내 갈 길 가는 그런 펀더멘털 기반의 종목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테마 한번 가볼까요? 오늘 테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테마 섹터 눈에 띕니다. 뭐 진단 키트나 유리 기판이나 볼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향방에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해서 긴급 진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부터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낮추어진 이익 전망은 한 7조 2천억, 3천억 전자 가장 낮은 수준의 전망이었는데 그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한 8천억, 7천억 정도가 빠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차이는 아마도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익이 원래 한 3조 한 5, 6천억 생각했는데 한 2, 3조에 못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대략적으로 아마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R&D 투자라든가 그런 쪽에서 비용이 들었고 비메모리 분야에서 파운더리에서도 수율이 안 좋아서 낮추어진 적자보다도 적자가 더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최대한 반영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주가는 아마도 이번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1분기, 2분기 갈 때 이 실적보다 설마 더 나쁠까라는 그 반등 심리가 내재돼 있었다고 보여지고 앞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어저께 젠슨 황께서 얘기한 그 일부 D램에 있어서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한 것이 결국은 정정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DDR7 제품에 마이크론이 아니라 삼성이나 하이닉스 제품도 들어간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추후에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한 이제 악재는 어느 정도 소멸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HBM 시장 전망은 최근에 어저께 CES 이전에도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캐펙스 투자의 증강이랄까 일부 기사에서 나온 하이닉스의 캐펙스도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한 20% 이상의 업사이드가 생긴 것 같다는 추정이 타당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시장 상황에서는 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연초부터 지난달에 많이 조정을 받은 삼성 하이닉스의 선침의 성으로 지난주 초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까지 먼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시장에 있어서 HBM은 더 좋고요. 다만 레거시 제품, 일반적인 PC하고 휴대폰이 생각보다 계속 안 좋고 있는데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굳이 보려면은 이게 중국 쪽의 수요에 많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부양 정책이랄까 이구 환신 같이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수개월 내에 아마도 이쪽에서의 수요가 되살아 난다면은 지금 재고 이슈로 문제를 앓고 있는 레거시도 점차 악화보다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최근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를 반영했을 때 목표 주가가 하이닉스는 올라간 거고 삼성은 이제 주가가 좀 억눌렸었는데 실적에 대한 전망을 바로 높이기는 어려워 보이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에서 부담이 더 덜하다 이런 심리가 먼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지금 4분기 실적보다 나쁘다 하더라도 핵심은 2분기 이후에 올라갈 수 있냐는 투자 심리에 대한 긍정적 톤이 언제부터 반영되느냐 그것이 지금이냐 아니면 한 2, 3개월 기다리냐에 따라 봤고 투자가 실질적으로 리턴을 오는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곱하기 0.8, 80% 정도를 어느 정도의 실질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이 불과 우리 4, 5개월 전에 얼마나 4, 5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까? 따라서 4, 5개월 정도 흘러가야지 알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는 가장 낮은 것이 72,000원, 7만원 초반이고 하이닉스는 25만 원에서 한 28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0.8배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 주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가의 전망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체크를 해봤고요. 테마주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양시장 다소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속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4거래일째 상승폭을 펴내고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속 약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주, 자동차주, 금융주 모두 일제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 에코프로그룹주 정도의 상승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무더기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반등 추세를 이어오는 모습인데 중국 상무부의 배터리 양극재와 리튬 기술 수출 규제 소식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돼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여주는 전광판, 테마 업종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테마 내에서는 반도체 소재, HBM과 폴더블, 낸드, 반도체 장비와 DDR5 등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유리기판과 엠폭스, 유전자 치료제와 해운 물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 테마에서는 백신과 조선 MRO, 코로나19와 리비안이 상위권을 위치하고 있고요. 업종 상위에서는 전기전자와 2차 전지, 조선과 자동차 섹터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주, 그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보겠습니다. 미국발 빅테크 훈풍과 CS2025 기대감이 힘입어서 앞서 살펴본 시총상위 대형주들을 필두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여전한 신뢰를 표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로는 현재 YC가 13%대, 램테크놀로지가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워투와 오루스 테크놀로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을 비롯해 코로나19, 노로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쿼드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HMPV 감염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독감 유행 추세까지 이어져 오늘 독감과 코로나 백신 등 감염병 관련 테마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녹십자 MS와 진원생명광, 제놀루션과 큐라티스 등이 일제히 강세입니다.
대회 오늘 금융업종과 2차 전지, 조선과 조선기자재주, 그리고 자동차와 정유화학업종 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급등을 이어온 양자암호 테마와 비트코인 급락 영향 속 가상화폐 테마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전광판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테마주 먼저 보겠습니다. 진단키트하고 유리기판입니다. 뭐 새로운 이슈는 노출된 건 없는데 요즘 지속해서 좀 연속 상승세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트레이딩 가능 구간인지 궁금해집니다.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뭐 간단합니다.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 이벤트로 끝이 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진단키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2020년대 처음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의 이 호흡기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만약에 2020년 팬데믹처럼 이게 봉쇄로 간다라든지 좀 일이 커지게 된다라면은 이게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뭐 시장에 봐서 아시겠지만은 HMPV 같은 경우에도 젊은이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젊은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치사율에 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 초창기에 전염력도 높고 그리고 치사율도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봉쇄까지 들어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 그러니까 계절성 테마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치료제라든지 마스크는 이쪽으로 확장되지 않고 좀 단기로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연유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브로드컴도 유리기판 도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SK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물까지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 기대감을 넘어서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와 관련된 장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의 추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유리판 대장은 SKC고 그 아래쪽으로 TGV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자르는 공정인 싱귤레이션 공정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단 밴드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필옵틱스라든지 그리고 유테크닉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현재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로스 할라가 마셨죠. 그거는 AI 쪽에 HBM 네. 뭐 검사 장비 쪽인데 그쪽도 보시나 봐요. 어쨌든 뭐 투자 힌트를 얻어보자면 진단 키트는 중립 의견이었고 유리 기판은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봐도 된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 CES에서 SKC가 유리 기판 실물을 공개하면서 미증시 차익 매물 출회와는 좀 다른 결이 반도체 오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 종목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쪽은 오늘 세로뉴스가 좀 거세게 나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로봇, 양자, 자율주행, 뭐 AI, 소프트웨어 이쪽의 차익 욕구가 거센데 사실 뭐 실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염정 차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CES가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기조연설이 반영이 됐고요. 시차로 인해서 사실은 CES가 오늘부터 이제 개막이 되는 겁니다. 현지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빅 이벤트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개막 전에 이미 좀 선반영이 돼서 차익 실현은 오히려 세론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CES 2025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실 상당히 좀 빅 이벤트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면서 이미 좀 선반영이 좀 되기 시작했고요. 어제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지금 5% 넘게 급락이 나왔었죠. 그에 대한 부분 세론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지금 세론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CES에서 지금 AI 쪽이라든지 이쪽, 뭐 HBM 쪽은 이미 좀 이야기가 한 텀이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그럼 남은 3일 동안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CES에서 주목되는 키워드가 뭐 AI 그리고 모빌리티, 로봇 이런 정도로 좀 뭐 우주항공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남은 이벤트로 봤을 때는 이제 AI에 대한 부분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것을 디바이스로 입힐 수 있는 로봇 쪽과 그에 대한 모빌리티 쪽이 조금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섹터 모두 다 이미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세론 또는 보합 쪽에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CES 이후에부터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는 지금은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은 본격적으로 1월 이제 중순에 돌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시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왔는데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언급한 영향에 이제 테마주들이 거의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실체가 있는 종목 위주로는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하다. 뭐 힌트는 로봇과 모빌리티 주셨습니다. 좀 긴 관점으로 저희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 이어서 볼 텐데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인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새해 들어 나흘 동안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까지 매수에 동참하면서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은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오랜만에 기아가 매수 상위에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그동안 다른 종목에 밀려서 매수 상위로는 잡히지 못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매수 상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담았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에 올랐고요. 주가는 2.64% 상승하면서 4거래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선택도 살펴보시죠. 기관은 오늘 강세를 보이는 유한양핵을 매수했습니다. 기술 수출한 폐암 신약이 경쟁력보다 높은 성능이 확인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수급 흐름을 보면 기관은 유한양핵을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외국인과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또 어제와 같이 한미 반도체를 매수하면서 5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주가도 4%대 상승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24%가량이나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CES에서 유리기판 공개하는 SKC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수했고요. 주가도 5거래일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함께 YC를 매수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클로봇을 매수했고요. 또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하이젠 RNM을 오늘도 담았는데요.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틀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살펴보시죠.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 YC를 외국인과 함께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두 양주체 매수 속에 오늘 YC는 12%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PSK홀딩스 그리고 유진테크까지 매수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담았습니다. 두 종목 모두 5에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유한양액을 매수했다면 코스닥에서는 오스코텍을 매수하고 있고요. 또 D&D 파마텍까지 매수하면서 D&D 파마텍은 3일 연속 수급상에 랭크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 6% 넘게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 먼저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이렇게 묵직한 기업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 10% 가까이 급등을 하네요.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김경국 과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한양행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과거로 좀 돌아가서 23년도 에스모에서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일단 얀센의 리브르반트 병영과 함께 그 임상에 성공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24년대 항암제로서 국내 최초의 FDA 승인을 받아내면서 일단 16만 원대까지 급등 이후에 24년 하반기 조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일 J&J 얀센이 마리포사 임상에서 전체 생존 기간 OS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일단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 12개월 가량 개선된 수치를 발표한 게 일단 오늘 유한양의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얀센이 일단 추가적인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는 레이저 티닙의 가치가 사실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황에 있고요. 일단 타그리소가 폐암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가 얀센에게는 긍정적인 데이터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 하지만 일단 유한양행이 가진 일단 타그리소 대비해서 데이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부분적인에서 상당히 좀 열세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주 바이오 빅 이벤트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랠리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증시에 항상 있었던 세론을 좀 대비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정 차장께서 주신 의견과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이벤트 드리븐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시기가 조금 너무 임박하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는 측면 확인을 해봤고요. 에코프로 BM 가겠습니다. 이게 반등 하루 이틀에서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월 초에는 많았는데 지금까지 뭐 반등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까지 오늘 에코프로 BM 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믿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하창원 본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좀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바닥에서 바탕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가 상승이 멈추면서 외국인의 세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이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CATL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이제 뭐 ESS에 대한 기대가 물론 소재랑은 약간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서의 이제 중국 규제들이 강화가 되면 결국엔 우리나라 쪽으로 배터리가 또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는지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를 제대로 돌리려면은 확실하게 캐즘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뭐 전기차에 대한 압도적인 판매량이 증가가 나온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FSD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소재단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산업군을 좀 지금은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 유망주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다양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볼 텐데 YC 역시나 앞서서 잠깐 힌트 나왔는데 반도체 주목하시는군요. 정태근 이사의 종목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잘 나가니까 삼성전자 후반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YC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HBM4 모멘텀이 있어서 준비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HBM4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브로드컴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브로드컴의 맞춤형 HBM4 메인 공급사로 선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조금 살짝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이라는 그 공급처를 잡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HBM4를 추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수혜주를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YC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 최초로 HBM용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Y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1%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은 삼성전자 연관된 YC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염정 차장께서는 이벤트 앞두고는 차익 매물출에 주의하자 주셔서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다 비껴간 종목 방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화시스템 듣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아니고요. 하나시스템은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 그리고 내수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조선 쪽에서 하나오션이 지금 신고가를 보여줬는데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60% 지분으로 해서 필리조선소 인수가 완료됐죠. 그에 따른 시너지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지만 멀티플레이는 좀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이고요. 4분기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지금 하나시스템에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수주권을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LG 넥스원이 사우디 천궁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5개월 후에 하나시스템의 레이더 수주가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이제 9월에 LG 넥스원이 추가적인 천궁 수주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해 연초, 올해 상반기 내에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면서 수주와 함께 실적 동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산, 조선 모두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유망주가 대부분 이제 묵직한 기업인데 바이오가 있습니다.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25년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일단 인하에 있고 급격하지는 않지만 원화의 가치도 약세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급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바이오 섹터 그리고 CDMO 업체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약가 인하에 대한 반사이익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도 상당히 긍정적인 25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24년 4분기 실적이 좀 쏠려 있는 ST팜이라는 CDT CDMO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25년 하반기 증설이 완료되면서 하반기 실적에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수주한 물량을 감안하면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작년 통과되지 못한 미국의 중국 바이오 견제 법안이 생물보안법이 이번 회기에서 다시 논의가 되거나 다시 발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력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모빌리티 플랜트 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엔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청환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뭐 일단 엔진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엔진을 좀 골랐습니다. 지금 이제 또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점 라인에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HD 한국조선해양에서의 이런 매출 비중이 나오는 회사인데 힘센 엔진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HD 한국조선해양이 받는 조선의 그런 신재생의 양과 지금 HD 현대마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괴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뭐 BPS 상승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우상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마린 솔루션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